라면을 빨갛게 있죠. 네, 얼큰한 라면, 가벼운 내용으로 한번 간식으로 먹는다 생각하고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서 지혜 더하고 지혜 나누기. 치루 작은 도서관은 콩나물 신문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콩나물 신문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신문을 만드는 콩나물 신문조합 내에 활동하던 작은 이제 동아리, 학습 동아리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콩나물 신문이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언론사이기도 하지만 결사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있는데 조합원들의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좀 필요해서 만든 게 콩나물신문 평생교육원이에요. 언론사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만들 수 있고 그 평생교육원 내에 조합원들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동아리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향토연구의 홍시루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향토 이야기, 역사, 생태, 문화, 관광, 기타 등등의 이제 부천이라는 한 지역 안에서 우리가 기록하고 남기고 같이 학습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신문에 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하자 해서 만든 게 부천 향토연구의 홍시루였고요. 이 홍시루가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주민제한 공모 사업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죠. 어떤 이제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홍시루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경기도와 부천시 사업을 받아서 뭐 책자도 냈고요, 마을 책도 냈고, 마을 옛이름 지도도 만들었고, 공정여행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정판으로 이곳에 이제 도서관을 만들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지역사회 자원하고 민까지 끼리의 그 연계, 거기에 이제 민관이 또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사실 이제 부천고 총동창회관인데요. 동창회관이라는 성격이 어떤 영리 목적을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저 여기서 회의한 것을 본 적이 지금 거의 작년에 보고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은 비어 있는데 그런 공간이 또 있어요. 향후의 공간. 제가 속해 있는 향후에도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그 사무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기 임원인데도 꽤 넓은 공간이에요. 한 40여 평 되는 공간인데 비워두고 한 달에 딱 한 번 써요. 그것도 한 40분 회의할 때. 그런 공간, 유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좀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집행부가 있었고요. 제가 거기에 호응을 해서 이 공간을 일정 부분을 무상으로 내어주면은 저희가 활동했던 콩시루의 그 역량을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공간 조성 사업에 저희가 이제 사업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공간을 부천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향토연구의 콩시루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이나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선정이 돼서 작년에 이렇게 공간을 꾸몄죠. 도서관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부천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새로 두각을 나타내는 도서관이 시루 작은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서관을 만들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누구나 멋진 서재 하나는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버킷리스트이기도 하잖아요. 저의 여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책을 읽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책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이제 내 나름대로 서재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게 좀 동네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책 중에 상당수는 우리 집에 있는 책을 다 갖다 놓은 겁니다. 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시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아서 이쪽 편에 있는 도서들은 대부분 신간이에요. 올해 이제 구입한 도서들이 많고, 그 출판문화협회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도서 지원을 좀 받아서 신간 도서들도 많고 하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활동가, 어째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을 활동가인데, 활동가 하면 뭔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자원봉사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마을 활동가하고 딱 하는 역할이 거의 매치되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전문가 자격증. 그게 뭘까요?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자, 교수자, 가끔은 이제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학습 상담자, 또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전문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직군이 있는데요. 혹시 그게 뭔지 알까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네, 평생교육사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써놓은 역할들이 평생교육사의 역할이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가끔 뭐 강사 섭외가 안 된다든가 하면은 강의 활동을 하죠. 그다음에 그 공간 내지는 본인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습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죠. 만나는 사람들한테 또 그 학습 공동체 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분란들을 또 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전문 직업군이 평생교육사인데요. 팔방미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 빼놓고 다 하는 거예요. 못 빼놓고. 또 이제 기관마다 다 또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이런 역할을 마을에서 하는 사람들이 마을 활동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을 활동가가 그냥 활동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국가 직군에 있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미 전문가들이시지만, 그래서 마을 활동가, 특히 지금 우리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는 7곳의 공간 운영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마을 활동가, 전문가라면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직업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 지식, 기술, 태도라고 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갖춰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직군에 해당하는 직업 윤리, 의식,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지식에도 단계가 수준이 있는데, 그냥 원 자료, 데이터에 해당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 숫자들이 있어요. 39, 31, 38, 37, 30, 42, 36?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다. 그러면 이 숫자는 그냥 데이터인 거죠. 거기에 약간의 가공이 들어가면 뭐가 되죠? 정보가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의 뭐 인구학적인 기본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연령대를 나누고 성별을 나누고 관심사를 나누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유용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에 체계를 잡게 되면은 그게 이제 knowledge, 지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 뭐 형식이나 비형식, 무형식 교육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형식 교육에서 체계를 갖추고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식인데요.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부분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한 지혜인 겁니다. 형식 교육을 넘어선 부분에 있어서 지식의 단계 위에 있는 게 이제 지혜인데요. 우리가 고등 보통 교육 이상을 받은 전문가분 중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지식이 부족한 건 아닌 거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잖아요. 반면에 무학이신데도 행동하시는 거나 일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 지혜는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고 경험에서 나오는 게 이제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문가로서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교과서 내에만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그 지식의 그 밑단계에 해당하는 지혜는 얻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우리가 마을 활동가로서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또 습득해야 되지만 실제 그런 얻은 지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인데요. 기술하면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 만나는 기술도 있는 거죠. 스킬. 영어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기술에 해당하는 말이 스킬도 있고요. 약간은 잔재주 같은 느낌이 들죠. 어빌리티, 능력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테크닉. 테크닉은 뭔가 좀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아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문서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월하게 하는 스킬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어떤 그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필요한데, 종국에 가서는 그걸 넘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아트의 경지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예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경험해 보건데 잘 이렇게 기술을 익히는 부분들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변에 좋은 선배를 만나가지고 잘 보고 관찰해서 얻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또 직접 경험해 보면서 수월성이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기술들, 스킬들을 배웠잖아요. 배운 것을 또 꾸준히 연습해야 되겠죠. 배우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나서는 습의 단계, 학을 한 다음에는 습의 단계인데 우리가 학을 한 다음에 습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학한 다음에 습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본인의 스킬이 되고 테크닉이 되고 그게 이제 몸에 있게 되면은 예술의 경지까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태도, 대하는 어떤 그 기술들 있잖아요. 말을 풀어내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저는 앞에 있는 지식과 기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태도인데요. 태도는 다른 말로 자세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이 하는 사업 내지는 그 대상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다면은 그건 다 헛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도가 영어로는 attitude인데요. 알파벳 게임으로 A가 1점이고 G가 26점이라면은 B는 2점이겠죠. 그걸 가지고 점수를 환산해 보는 게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계산해 봤어요. 러브죠. 러브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미리 다 해놨어요. 54점이에요. 어떤 성공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사랑은 54점이었고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원인은 72점이었어요. 꽤 중요하네요. 운 있죠, 운. 운은 47점밖에 안 돼요. 운에 뭘 맡겨서는 안 되겠죠. 50% 이하로 떨어져요, 성공 확률이.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지식.
knowledge는 글자 이렇게 긴데도요 88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하드워크,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네요. 98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attitude 있잖아요. 이걸 다 합산해 보면 몇 점이 나올까요? 100점? 네? 100점. 네, 100점이 나와요. 오 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애티튜드의 이 알파벳 점수들을 다 합해 놓으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지식이 있는 것보다 태도가 뭔가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아주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처칠 아저씨가 이야기했다네요. 아무튼 마음가짐,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기도 하고요.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상 내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진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인간, 공간. 인간은 사람이고 공간은 이제 우리 같은 이런 구체적인 공간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을이라는 공간도 되겠죠. 둘 다 간자가 사이 간자를 써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 공간 사이 어떤 사이인데 제가 시민대학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있잖아요. 이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사람 몸에서 생겨날까요? 아니면 옷에서 생겨날까요? 몸에서, 사람 몸에서 여기서 막 이가 옷에 옷에서 그 17세기 실학자이신 분이 이름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는 옷과 몸 사이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 이도 어떻게 보면 생명이죠. 그래서 어떤 이 공간이 주는 그 입체감이 있잖아요. 그 사이 공간, 그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 그 안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죠. 이처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걔한테는 중요한 생명이지만 나오지만 또 사람과 사람 공간 그 안에서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공간 안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런 거죠. 시로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가 만들어지겠죠. 뭔가가 오늘은 뭘까요? 아까 뭐 다용도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흥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활동을 했던 것은 2006년도에 이제 자율방공대부터 했었는데요. 항상 뭔가 활동을 하면서 저는 그 안에서 고민하고 뭔가 좀 새롭게 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했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자율방공대는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내가 가서 시간 하면 내가 봉사 시간을 받아요. 요즘은 최근에는 제가 봉사활동 시간을 받은 지가 한참 됐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뭔가 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제 봉사 시간이 3,000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가장이 봉사 3,000시간 했다면은 곧장 답은 거죠. 네. 아무튼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 했어요. 네. 저는 이제 방공대 있으면서 뭔가 지역의 욕구들을 파악해서 만든 게 이제 개구리 봉사단인데요. 봉사 단체원들이 본인들의 이제 자녀이기도 하고 지역 청소년이기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봉사 시간을 받던 사람이 뭔가 판을 만들어가지고 봉사를 제공해주는 게 이제 개구리 봉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제 그 복지관에서 했던 부분이 우화클럽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그냥 내가 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1단계라면은 2단계는 그 봉사자들이 뭔가
길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였고요. 3단계 정도가 있다면 뭐냐면 그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이 봉사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뭘 봉사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기획을 해서 그걸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이제 실제적으로 봉사의 수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수준이지 않을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이런 이제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모여가지고 지역 동네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보고 거기서 결정난 걸 가지고 각각 파트를 나눠가지고 봉사.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질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고요. 다문화 이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기니까 그냥 패스를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제 그 다문화 한국어 교실을 주민센터에서 개설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1차, 2차 정도 보면 돼요. 지금 현재 2차 이주 결혼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낳았던 자녀들이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이 올라갈 정도 수준이 됐어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우들인데 여러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에서부터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서 뭔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다문화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 박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패스. 제가 이거 운영하면서 이제 가장 했던 부분은 이 이주 여성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방인이 아니고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역 사회에 뭔가 그 여성 부녀 회원도 나오고 뭐 새마을 지도자 회 뭐 이런데 회원도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고강동에 그 고강시장에 과일 가게 하는 두어이라는 그 베트남에서 결혼 이민 온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새마을 부녀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네 축제하는 데 갔는데 그 복장을 입고 파전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왜 여기서 뭐 하냐고 했더니 그 이제 부녀회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가졌던 목표를 실현해 주는 분을 만난 거잖아요. 너무 반가웠어요. 가끔 시장 가면 시장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벌써 이제 제가 한국어 교육 할 때 이제 막 임신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더라고요. 그냥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네. 제가 요즘 드는 고민이 있는데요. 보면은 오늘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다양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을에서. 근데 이게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의 수준을 좀 나눠봤는데요. 참석이 있어요. 참석. 자리 석자를 쓰죠. 자리에 참여하는 거죠. 영어로는 take part. 네. 가서 이제 한 장소를 딱 취하는 거죠. 지금 착석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참여인데요. 참여는 참석해서 관계를 해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출석도 하고 그냥 뜨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신 분들은 참석만 한 거죠.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호응하고 질문도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럼 참여를 하신 거예요. 보통 참여하면 그 정도까지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는데 저는 그 다음 단계인 참획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참획은 영어네요. Participation in Planning이에요. 그러니까 플래닝이 뭐예요? 계획하는 거죠.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을 이제 참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청소년 봉사에 있어서 개구리 봉사단 다음이 우아클럽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가야줘야 되는. 요즘 우리 이제 의식수준이 높아가지고 판 다 해놓고 와가지고 뭐 참석하세요 하면은
바쁜데 넷플릭스 들어가서 영화도 볼 것도 많고 집에서 할 것도 많고 예,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굳이 시간 내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같이 짜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빠지면 프로그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을에서 활동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참여자들을 어떤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주체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쓰고 막 대규모로 하는데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적은 수이더라도 뭐 서너 명, 너댓 명의 사람이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기획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참여를 이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실리예요. 실리가 있으면 참석을 해요. 그 실리가 꼭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실리는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관계도 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뭔가 득이 있어야지 사람이 몸과 마음을 움직이더라. 일단은 두 번째는 득이 좀 부족하더라도 의미가 있으면 가기도 해요. 본인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이다. 또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 부여가 되면 가요.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가는 경우도 많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여기 오신 분은 관계 때문에 오신 건가요? 품앗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너 봐서 간다. 그래서 평소에 인심을 많이 이렇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확률도 있어요. 또 내가 갔잖아 안 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안 하고 안 와요. 전화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요. 전화를 했을 때는 와요. 전화 안 하면 안 와요. 전화를 했다는 관계, 벌써 전화하면서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뭐 웹자보나 뭐 아까 문자만 딱 보내잖아요. 뭐 그 말 그대로 이제 관계는 배제되고 문자를 봤을 때 어때요? 이게 나한테 실리가 있는지 없는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기서 세 가지가 다 결합되면 100% 참석을 하겠죠. 두 가지면은 뭐 조금 더 그렇고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면 가겠지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과연 우리가 짜서 기획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간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공간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의 직접적인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참여를 이루시킬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익을 줄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미는 뭐 주려고 주는 건 아닌데요. 본인이 가다가 여기서 이 교육의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그 의미가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가다가 하는 동안에는 지루하고 따분했는데 가다가 본인이 집에 가는 순간에 그래 그래도 나와서 반가운 얼굴 봤으니까 좋네. 내용은 좀 별로였는데 그래도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네 하면 벌써 그 사람은 의미를 찾은 거거든요. 네. 좋든 싫든 그 의미는 본인이 찾는 건데 우리는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없는 의미도 좀 만들어서 소스를 제공해 줄 필요는 있어요. 건드려줘야 될 부분이 있죠. 줄탁동시라고 하죠. 약간 옆에서 건드려는 줘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의미 찾겠지 하면은 의미를 못 찾고 헤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항상 이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의미, 내가 이야기한 의미가 그분한테 그대로 100% 온전히 전달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노력은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이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저희도 시루 작은 도서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여러 이제 그 공동체들의 이제 공간을 대관해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좀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꿈의 학교, 경기도 꿈의 학교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이 공간을 빌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의 이제 그 비극이자 희극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왕성하게 작은 도서관 활동을 못 하는데 상대적으로 공공기관보다는 조금 그래도 우리 그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꿈의 학교가 대부분 공공기관을 빌려서 하는데 공공기관이 안 빌려주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으로 와서 이제 공간을 사용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그 이제 청소년 꿈의 학교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독서 토론 프로그램, 성인들 프로그램 2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청년들 보니까 보드게임 하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냥 보니까 반나절 내내 게임만 하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가끔 프로그램 자체 기획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이제 TV 사업으로 이제 저기 한수막이죠. 영화에서 알 수 있는 한국사 이야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지역 작가 예술가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 공간 안에서 좀 진행하고 싶은데 자꾸 비대면으로 하라고 이렇게 그 유도를 해요. 그래서 고객님 보면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마치 모든 게 비대면이 다 모두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고 모든 회의, 모든 교육 관점은 이제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어떤 공간 안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해야 되는 거고 마을이라는 곳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그러면 비대면이 과연 옳은가 옳고 그러기보다는 과연 비대면이 좀 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떤 특히 경기도에서 하는 뭐 도서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도서관 지원 사업이니까 그 도서관 공간을 지역 주민과 함께해서 그 공간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랜선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이 대상이 되는 다른 분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공간을 알리는 부분에 이제 전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요즘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동거리들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비대면으로 줌으로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도 이제 라이브 하고 있는데 라이브로 합시다. 과연 저하고 지금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성식 대표님 이렇게 만나는 것과 저 멀리 랜선을 타고 들어가서 만나는 것과 과연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 화면의 뒷 배경으로 보는 이 모습과 한번 둘러봐서 느끼는 이 공간이 주는 느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좀 해보고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인데 3번째, 4번째, 5번째 시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에서 지혜 더하고 지혜 나누는 전문가 대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 활동가 하면 뭔가 자원봉사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같은 거의 싱크로율 100%에 해당하는 전문 직군 평생교육사. 근데 이 말 하면서도 좀 낯이 간지러운 게요. 평생교육사 직군 자체가 좀 이렇게 하는 일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4%라고 해요.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부천 인구가 80만, 90만 가까이 되죠.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거기에 부천시에 있는 활동하는 그 TO로서의 평생교육사는 몇 명, 시의 공무원 TO가 몇 명인지를 보시면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5명에서 10명 미만일 거예요. 80만 인구에 이제 어떤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관계된 공무원이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마을 활동가로서 이제 어떤 봉사자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지역 사회에 있는 마을의 어떤 그 평생교육을 내지는 그 주민들의 그 지역 만나는 사람들의 그 성장을 돕는 조력자이고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지역사회에서 여러 형태로 이제 풀어내서 지혜 경지까지 이루고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기술로서 머무를 게 아니라 예술의 경지까지 스킬도 좀 늘리고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오는 그런 어떤 공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이끄는 데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두루두루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아까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한 뭐 소소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이제 좋은 추억이고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을 만들어냈던 자양분 밑거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다 뭐 성공적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조각조각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허투루 쓰이지는 않더라. 언젠가는 만났던 사람이 다 관계되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했던 것도 지금 현재 하는 사업에 어떤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성공했던 경험이 또 좋은 또 어떤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났을 때 좀 더 이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첫 번째 순서 저의 마을에서 지혜 더하고 지혜 나누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패스? 네. 네.